안녕하세요. 오규리 공책의 오규리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에밀리 가더가 쓴 Women and the Animal Rights Movement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작년 말쯤에 책 모임에서 캐롤 아담스의 육식의 성정치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여성운동과 동물운동 사이의 연결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즉, 가부장제는 육식 문화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성들이 겪는 억압과 고통, 그리고 동물들이 겪는 억압과 고통이 공통적으로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그 동물 해방 그리고 육식 문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만이 가부장제를 타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동물운동과 페미니즘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책이 더 있지 않을까 찾아보다가 학교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이 표지에 나와 있는 그 동물 활동가의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가 특히 너무 멋있어서 여기에 이끌려서 이 책을 집어들게 되었어요.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장은 왜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히 이 책은 여성 동물권 활동가 2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연구를 설계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그 개인적인 계기들에 대해서 서술을 해요. 특히 이 저자는 원래 페미니즘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대학원 과정에 있을 때는 수감되어 있는 그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한 친구가 앞서 제가 언급한 캐롤 아담스의 The Sexual Politics of Meat라고 하는, 그러니까 육식의 성정치라고 하는 책을 추천해 줬는데, 그때는 읽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여러 사건들이 중첩되면서 읽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동물원에 조카랑 같이 갔는데 그 안에서 갇혀있는 동물들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육식의 성정치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나서 설거지를 하다가 이제 고기 그만 먹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동물운동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원래 활동했던 여성운동과 동물운동 사이의 연결 지점을 찾아보려고 했고, 그리고 동물운동 내에서의 젠더 이슈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에코페미니즘을 제외한 여성운동 내에서는 동물운동이나 이런 동물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동물운동이 어떤 여성적인 이슈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보고 싶어 합니다. 특히 동물운동은 대다수의 멤버들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이제 여성과 관련된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동물 단체가 설립되었던 그 초창기 때부터 많은 여성들이 이 활동을 했다고 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영국에서는 이미 1824년에 첫 번째 동물 단체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협회가 그 당시에 설립이 되었고, 그 1840년에는 왕립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이제 왕립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협회, 이렇게
이제 설립이 되었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1866년에부터 이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협회가 설립이 되었고, 이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미국에서도 동물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뛰어다녔고, 그리고 많은 여성 멤버들이 이 단체에 속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장이나 대변인, 리더들은 남성들이 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 갈라지게 된 계기는 여성들은 그 동물 해부나 동물 실험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에 남성 멤버들은 과학기술 발전과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물 실험과 동물 해부는 불가피한 것이다, 필요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동물 단체를 많이 떠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이 동물 단체에 장을 맡는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동물 운동의 시작에서부터 많은 여성들이 동물 활동에, 동물권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이 27명의 여성 동물권 활동가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책에서는 동물권 운동과 이제 여성 이슈, 젠더 이슈에 대해서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활동가들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떤 계기로 동물권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많이 나왔던 얘기는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동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부모님, 특히 엄마가 그 동물을 되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걸 챙겨주고, 불쌍한 동물들에게 밥을 주고, 이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족들, 특히 아버지나 남자 형제들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혹은 동물을 돌보는데 소홀히 하거나 이런 데 반발심을 느껴서 그때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성으로부터 받은 그 성폭력이나 또는 그런 폭력의 경험이 동물이 겪는 고통에 더 공감하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건 딱히 없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공통적으로는 단지 동물에 대해서 불쌍하다거나 그런 마음으로 동물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이 있었지만 더 공부를 해보고 이 동물을 학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이러저런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면서 동물 활동가로서의 그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지 동물 운동을 하는 여성들이 감정에만 이끌려서 동물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일종의 편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도 많이 지성적으로 그 단련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또 글도 많이 읽고 연구도 많이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가보면, 세 번째 장이죠. 왜 여성들이 동물 운동에 절대적으로 많은가, 왜 남성들은 다른 운동에 비해 보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여성 활동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많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회적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이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고, 특히 가정 내에서 그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동물이 겪는 고통과 또 동물이 말을 하지 못하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을 자신의 여성으로서 겪는 고통과 또 내가 여성으로서 하는 말이 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연결되어서 이해되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겪는 아픔에 여성들이 더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여성들이 더 동물에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저자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동물과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억압에 대해서 많은 활동가들이 여성들이 특히 동물 운동에 많이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동물 운동을 하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특히 친구, 동료,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 동물 운동을 하고 또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거, 고기를 먹지 않는 습관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동물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혼을 한다거나,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 절교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서 동물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것을 되게 안 좋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 이 활동가 프랜시스가 라는 사람이 하는 활동에 불만을 느낀 사람이 이 사람이 기르는 동물 개들한테 독이 든 고기를 던져줘서 이 반려동물이 죽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동물 활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반려동물도 잃고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한 활동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가들은 이 동물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전에 수익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여기에 전념하는 활동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사례는 마리아나라고 하는 사람이 멕시코계 미국인인데, 이거는 또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 동물 운동이 굉장히 백인적이다라고 비난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고기가 없어서 못 먹었다, 네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여겨라, 이런 쓴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백인들이나 할 수 있는 배부른 운동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어떤 민족적 공동체에서 뭔가 그들의 신념을 배신하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이 활동가들은 공통적으로 그래도 이 동물 운동을 하는 게 자기의 삶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내가 먹는 데 있어서 또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관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지만, 적어도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뭔가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한다는 데에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어쨌든 그런 것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이제 보상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다섯 번째 문제가 특히 또 여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 맥락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에서는
그 동물 해부 금지, 또 동물 실험 반대 운동에서부터 그 동물 운동이 출발한 그 연원과 역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개식용 문제가 너무 긴급하고 가장 이제 급박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권 문제를 건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물론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운동 자체가 개식용 반대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영국의 동물 운동과는 좀 차이가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여성 멤버들도 많지만 대부분 여성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동물 운동 내에서의 어떤 젠더 분할이라고 하나? 성역할 분리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 미국에서는 이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동물 복지와 동물권 논쟁이 있는데, 그 동물 복지는 주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그 유기견을 구해내고 또 구조하고 그들을 입양 보내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또 동물권 운동은 보다 좀 가격한 운동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물 실험하는 곳을 파괴한다거나 동물 농장에 가서 갇혀있는 농장 동물을 구출해내거나 이런 식의 과격한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일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동물 복지와 관련된 활동들은 여성적인 것이고, 또 동물권과 관련된 좀 과격하고 되게 급진적인 활동은 남성적인 것이라고 여겨져서 그 후자에 더 많은 남성들이 참여하고 또 대표를 맡고, 이런 이제 젠더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른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되게 잡일하고 풀뿌리 잡일로 여겨지는 것들을 많이 하죠. 사실 잡일이 아닌데, 특히 풀뿌리 활동을 하고 또 뭐 리플렛을 나눠주고 그 활동가들을 서로 조직하고 이런 이제 풀이 많이 드는 노동들을 하지만, 남성들은 눈에 드러나는 노동,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어떤 리더십을 맡고 목소리를 많이 내는 활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동물 운동 내에서 여성 멤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활동가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동물 복지와 동물 복지대 동물권 문제 사이에 뭐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조직 내부에서도 많은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 뭐 그렇게 활동은 많이 하지 않는다.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들은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일상적으로 되게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는 저하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다룹니다. 특히 이제 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동물 운동 자체가 되게 젠더적인 것과 관련해서 비난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물 운동은 여성들이 많이 있고 특히 감정적이고 히스테리컬하고 그런 여성들이 동물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물 운동 자체에 대해서 그 많이 여성화를 시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거와 대항하기 위해서 이 동물 운동에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를 부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 또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성 활동가들이 남성들을
대표로 안 치거나 또 일부러 이제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서 남성화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남성 이론가들은 그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동물 운동이 배제를 하고 이성적인 측면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로 유명한 게 이제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피터 싱어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글에서 감정이나 돌봄보다는 그 어떤 공리주의적인 근거, 이론적 근거에 기반해서 동물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운동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익숙하진 않지만 탐 레이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흥미로웠어요. 많은 여성들이 동물권 운동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주요 이론가들은 대부분 남성이잖아요. 특히 피터 싱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동물 운동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성차별 문제, 성차별주의적인 이미지의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 동물 활동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떤 활동가들은 동물 문제가 시급하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 운동 내에서 그런 젠더 차별이라든지 또 인종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활동가도 있어요. 하지만 또 많은 활동가들은 이런 전략이, 이런 성차별주의적인 이미지들의 사용이 오히려 동물 운동의 확산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또 많이 알려진 페타의 문제예요. 페타는 가장 큰 동물 단체 중에 하나고,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페타인데, 이렇게까지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는지는 이번에 알았어요. 이렇게 플레이보이 모델을 이렇게 표지에 출연시켜서 이런 섹슈얼한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또 여성들을 누드 시위에 참여하게 한다거나 이런 전략을 페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근거는 이렇게 해야 대중들의 관심을 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물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정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의 사용이 많은 여성들을 불편하게 하고 동물을 대상화하는 게 문제라면 마찬가지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거 역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오히려 동물 운동의 이미지만 망치고 또 동물 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여성들 그리고 이미 활동하고 있는 그 동물 운동 활동가들을 사기를 저하시키고 오히려 동물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동물 운동 역시도 젠더 이슈, 그리고 그 동물 운동 내에서의 인종적인 문제, 그리고 동물 운동이 갖고 있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그 내부적인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동물 문제가 먼저니까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 동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해라, 이런 식의 관점이 팽배하고 있다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특히 또 동물권 운동 내에서는 그런 건 다 인간의 문제다. 젠더 문제, 인종 문제, 그런 건 인간의 문제고, 어쨌든 여성이고 흑인이고 이런 그 소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도망쳐 나갈 수 있지만 동물은 목소리도 못 내고 또 갇혀 있으면 나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처지가 완전히 다르다. 동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오히려 동물 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활동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은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제 어떤 목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의 문제를 이제 우선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활동가들이 있는데 저자는 그보다는 이제 동물의 억압과 인간의 겪고 있는 억압과 고통이 연결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 동물운동 내부에서의 어떤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응답할 수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동물운동에 공감하고 동물운동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자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타의 이런 광고 이미지의 사용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요. 그래서 이 책은 뭐 이렇게 운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동물운동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회운동과 연대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하고 동물운동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떤 성차별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에 충분히 응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많은 여성 활동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다라는 얘기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많이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한 91살 되는 그 활동가의 인터뷰를 인용을 하면서 그녀의 활동이 이제 동물 운동은 곧 이제 인간 해방과 연결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증거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 뭔가 지난번보다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책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나라 동물 운동에 대해서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동물 운동도 내부적으로 많은 한계가 갖고 있고 다른 사회활동, 사회운동과 연결 지점을 아직 많이 찾아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동물운동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물운동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점인데 그리고 동물운동 내에서도 동물 단체들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된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우리나라와는 다른 맥락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시사하는 바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재밌게 읽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질적 연구잖아요. 저도 역시 또 질적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는 학생인데 질적 연구로서도 굉장히 좋은 그 참고 서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인터뷰를 인용하는 방식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을 최대한 골고루 다루고 공정하게 다루려고 노력하는 이 방식이 내가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도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책 리뷰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